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과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시다시피 역지사지로 보는 학생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죽은 주홍재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 죽은이라고 해서 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금방 제가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또 강의를 하시면서 난 이런 직업병이 있다 하시는 것 있으실까요? 네. 뭐 다리가 아프신다고? 그렇죠. 하루 종일 서 계시니까 다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목이 아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님들 상대하랴, 아이들 상대하랴, 짜증나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저처럼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끝나는 시간이 뭐 10시, 또 지방 같은 경우 12시 끝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끝나고 나서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뭐 좀 먹자 하면은 저처럼 내민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웃으신다. 네. 네, 이런 비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 강사 또 학원계에 계신 분들의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가르침병이 있더라고요. 가르침병이 뭘까요? 우리 직업이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딱 맞죠. 그게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나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해서 넌 이런 아이야. 넌 이런 아이야. 너는 내성적이야. 너는 외향적이야. 넌 공부 안 하는 애야. 넌 공부 열심히 하는 애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판단을 하고 내 생각대로 넌 이렇게 해. 넌 이걸 외워야 돼. 이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생각한 아이의 기준과 아이들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5년을 가르쳤던 10년을 가르쳤던 15년을 가르쳤던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원장님이시고 또는 선생님이시고 하지만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수학 선생님이기도 하시겠지만은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난 어휘가 난 강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나는 독해가 강점이야 나는 문법이 강점이야 하는 다 제각각 다른 그런 모습의 원장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부를 성적이 안 나오는 그 아이들 중에서 정말 공부 자체가 싫어서 안 하는 아이인 것인지 또 그 아이는 공부를 하는데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물려받은 DNA가 너무 좀 부족해서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그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점이요. 그러면 그 아이들 50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50명 개개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연구를 하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업할 시간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 답을 내가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에게 답을 도출하게끔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죠?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숙제를 안 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께서는 숙제를 안 해온 아이 어떻게 하시나요? 너 끝나고 나와봐. 숙제 안 했으니까 너 끝나고 나와. 혹은 너 왜 숙제 안 했어? 하면서 훈육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거꾸로 해봤습니다. 숙제가 많았니? 숙제를 왜 오늘 못 해왔니? 숙제를 하는데 친구들과 노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노는 시간 때문에 숙제를 못했니? 자, 그럼 아이가 숙제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 때문에 숙제를 못했다 하면 당연히 원장님도 어떻게 하셔야죠? 혼내야죠. 야,
친구들보다 지금 숙제가 더 중요한 거고 공부가 더 중요한 거지 친구들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반대로 아 그래? 너는 지금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중요했구나. 그래 너의 생각은 선생님이 존중을 해. 자 근데 한 번만 우리 생각을 해보자. 너가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너가 우리 학원에 지금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 자체로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서 어리다 보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계속 갈 뿐인 것이죠. 놀면서도 숙제를 안 해왔으면서도 난 당당하게 난 숙제 안 했어요. 난 놀았어요. 난 정말 잘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는 좀 이상한 아이긴 하죠. 네.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해왔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혼은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한테 정말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혼을 낸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도 사실 60대, 70대 분들 서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보시다시피 40대입니다만은 마음 아파요. 40대인 저로서도 지금 현재 20대의 학생들, 20대의 대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대의 아이와 똑같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도출해내는 것. 그것을 저는 감히 학생 코칭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 코칭, 지금 이제 여기 코칭 선생님들 계실 때 코칭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과 연관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자기주도 학습 정말 좋은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어떻게 시켜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가 나를, 또 나와 얼만큼 소통을 하게 하느냐, 또 나와 나에게 얼만큼 신뢰감을 갖게 하느냐, 동질감을 느끼게 하느냐, 어머님한테 하지 못한 얘기를 나한테는 어떻게 하게끔 해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글을 많이 봤어요. 학과에서 글을 봤을 때 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 끝나고 성적이 올랐는데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난 아이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이의 잘못일까요? 그것이? 아이가 매정한 걸까요? 아이가 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학원은요, 사교육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교육 서비스 직업이고요. 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내가 성적이 올랐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그 아이한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 아이가 그 모습을 인정했다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선생님 이번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오히려 학생이 선생님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전제 조건은 그 학생과 나와의 교감. 내가 그 학생을 이해해주고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이와 소통이 되고 그럼 그 아이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있구나. 엄마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혼내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를 토닥여줬어. 물론 토닥여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아이를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까지 해야지 저희가 교육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을 해달라고, 그런 행위를 해달라고 저희에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면서 아이를 맡기시는 거고요. 그냥 공부만 하게끔 책에 있는 지식을 알려주기만 해주지요 하면은 사실상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죠. 인강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 이외에 아이들을 잡아가면서 좀 다독여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부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엄지를 납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원장님들, 우리 아이들 게임 많이 좋아하죠? 게임은 좋아하는데 공부는 되게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게임은 당연히 좋아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참 희한한 게요. 희한한 게 공부와 게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공부와 게임에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공부하실 때요. 저희가 안 하죠. 아이들 공부할 때 많이 외워야 되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공식 외워야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게임에서도요, 캐릭터들을 막 외워야 돼요. 얘가 무슨 스킬을 쓰는지 외워야 돼요. 전략 외워야 돼요. 공부할 때도 열심히 아이들이 문제를 열심히 아이들 반복해서 풀어야 되죠. 게임을 할 때도 어느 루트로 가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이고 외워야 되고 외워야 되는데 왜 게임은 재미있고 공부는 재미가 없을까요?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도출되는 답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게임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무슨 결과가? 게임 요즘 재밌는 거 요즘에 그 플래시로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3분이면 끝납니다. 나의 전략과 모든 것이 3분 안에 결론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좀 긴 거 해봤자 30분 안이면 끝나요. 오버워치 한번 15분에서 3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아이들은 빠른 결과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근데 공부는 결과 언제 나오죠? 빨라야 중간고사.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아싸 다음에 더 열심히 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결과 기말고사 때까지 부모님의 눈총, 선생님의 눈총 그런 것들이 따라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공부답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는 것. 그것이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인드에 우리가 우리들이 맞춰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말은 좋은데 언제 내가 수업 준비하고 애들 관리하고 상담하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걸 다 해야 돼? 어제 세상은 바뀌었고요. 시스템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께서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조금만 더 아까 우리 김선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더 미쳐서 내가 아이들한테 또 우리 학원을 위해서 뭔가 더 큰 것을 해줄까 뭔가 한번 바꿔볼까 하는 것을 찾아보신다면 좋은 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군이었습니다.